인플레이션이 뭔지는 다들 알죠. 인플레이션은 기본적으로 화폐 가치가 하락하니까 물가가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인데, 사실 돈의 가치는 서서히 이렇게 떨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은 30년쯤 전에는 짜장면 한 그릇이 한 500원이던 시절이 있었어요. 한 500원 정도 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30년 전보다 한 10배 이상 올랐거든요. 사실 화폐 가치가 서서히 떨어지는 건 정상입니다. 이렇게 서서히 떨어지는 건 정상인데, 이제 이렇게 너무 급하게 떨어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라면 하나가 뭐 한 700원 했다. 라면 한 개 사 먹는데 700원 했다. 근데 이게 1년 만에 한 1000원으로 올랐다. 한 300원 올라서 1000원이 올랐다라고 하면 내 월급도 과연 똑같은 수준으로 올랐냐는 거죠. 만약에 내 월급이 한 달 실수령액이 한 300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 라면이 700원이던 시절에 300만 원 가지고 전부 다 라면을 사게 됐을 때 한 4200개 정도 돼요. 한 4300개, 4200개 정도 살 수 있는데, 1000원으로 되면 한 3000개밖에 못 사는 거죠, 라면을. 자기 월급으로 라면을 살 수 있는 게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 자체는 사실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게 신라면이라고 치면 이때도 신라면이고 이때 신라면 똑같은데,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 가격이 비싸진 거죠. 그러니까 그걸 똑같은 말로 해서 화폐 가치가 하락했다고 하는데, 이런 시기에는 사실 돈의 가치가 어느 정도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돈의 가치를 이제 다시 높이려면 금리를 인상시키면 되는데,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누구나 금리 인상이 시작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현금을 보유하겠다라는 거는 저는 좀 안 맞다고 봐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그럼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라고 누가 만약 물어본다면, 제 생각은 물건이나 상품 아니면 주식 뭐 이런 거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요. 내가 페인트를 사러 갔는데 페인트 가게에 뭐 한 통에 뭐 한 10만 원이라고 해요. 근데 나 왜 이렇게 비싸냐 그랬더니 뭐 이번 달에 올랐대요. 올라서 10만 원이다. 근데 이게 뭐 한 6월 중순부터 또 오르려고 이제 자기도 페인트 공장에서 공문을 받았다. 그때 되면 뭐 한 13만 원 정도로 오를 거다 라고 했을 때, 페인트는 똑같은데 지금 2주 정도 뒤면 페인트 가격이 또 오른다는 걸 알았어요. 이럴 때는 만약에 내가 무슨 유통업을 한다 그런 사람이면 이 페인트를 많이 사두는 게 좋겠죠. 10만 원일 때 뭐 한 여러 개를 사뒀다가 13만 원이 됐을 때 자기가 다시 이걸 또 팔면 오히려 여기서 수익을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사업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유리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쪽에 머리를 쓸 만한 부분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월급쟁이들은 아니죠. 월급쟁이들은 자기 월급이 똑같으니까, 물가는 이렇게 계속 오르는데 자기 월급은 계속 똑같이 300만 원이면 계속 자기의 구매력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이 월급 받는 사람보다 인플레이션 시절에는 유리합니다.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냥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을 똑같이 이렇게 받는 거, 이런 거는 좀 불리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떤 고정된 금액을 뭐 계속 받는다라는 개념하고는 조금 틀리잖아요. 손해를 좀 더 볼 수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은행에 예금이 많은 사람, 저축을 많이 해둔 사람, 현금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차피 화폐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원래대로라면 서서히 이렇게 떨어져야겠지만 뭐 이렇게 떨어지는 시기에 좀 안 맞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이번에 물가 상승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 틀릴 수 있는데, 제가 이번 인플레이션이 약간은 일시적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물가 상승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미 온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700원 하던 라면이 있는데 이렇게 1000원으로 올렸다라고 했을 때 구매 수량이 아무래도 줄어들겠죠. 요거 월급은 그대로니까 아무래도 줄어들겠죠. 예전에 이만큼 라면을 살 수 있었던 사람이 이제 라면을 이 정도밖에 못 사니까, 그건 라면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뭐 좋을 게 없죠. 수량은 일단 줄어들 수 있으니까 뭐 매출이 비슷하게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라면 회사라든지 이런 게 실제로도 주가가 별로 안 좋습니다. 주가가 그렇게 뭐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라면 회사가 가격 인상을 했던 이유를 살펴보면 원자재가 올라서 오거든요. 밀 가격이 뭐 이렇게 올랐다. 그 철강 회사라든지 목재, 플라스틱, 거의 원자재들이 다 올랐죠. 원유도 올랐고. 원유가 올랐다 그러면 물가가 오르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근데 지금의 오른 수준이 제 생각은 거의 꼭대기에 근접해 있지 않나라는 거예요. 사실 원자재들이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너무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700원 하던 라면이 1000원 하니까 사람들이 사는 수량이 조금 줄었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라면 회사가 한 번 더 가격 인상을 해서 한 1,300원으로 또 인상을 한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밀가루 가격이 국제 시세가 뭐 이렇게 오르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아무도 밀가루를 안 사면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 지금 오른 폭이 너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순수하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밀가루 하나만 그런 게 아니라 철강도 그렇고 다른 원자재들도 거의 그런데 그러면 주가가 오르는 시기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700원에서 1,000원으로 라면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소비가 줄어들었는데 왜냐하면 월급이 그대로니까 월급은 그대로인데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시점에 월급도 같이 인상이 되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 월급이 다시 또 올라서 이거를 물가 상승 폭을 따라잡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400만 원이라든지 450만 원이 되는 시점쯤 되면 다시 한번 주식에 굉장히 큰 시세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주식은 그렇게 안 움직이겠죠. 이것보다 좀 더 빨리 움직이겠죠. 주식은 보통 선행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현상들보다 조금 더 빨리 움직입니다. 근데 이제 뭐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물가는 계속 이렇게 오르는데 라면 값이 700원, 1,000원, 1,300원 이렇게 계속 오르는데 월급은 안 오를 것이다. 경기 침체로 안 오르고 오히려 줄어들거나 해고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스태그플레이션 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저 생각하기는 싫은데 그렇게 되면 진짜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렇게까지 나쁘리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러면 이게 물가 상승은 이미 올랐고 그게 어느 정도 지금 거의 꼭대기 선에 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이런 수준이 좀 받쳐져서 일반 사람들의 수입이 좀 늘어나는 시점쯤 되면 주식은 진짜 무섭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점이라고 봐요. 금리 인상이 뭐 이미 시작됐지만 금리 인상 꼭대기쯤에나 진짜